안녕하세요. 책 읽는 벨리댄서. 주부들을 위한 행복 연구가. 춤추는 동기부여가. 그 어느 것이 되어도 좋은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재능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아이의 재능은 타고난 거다. 타이거 우즈나 모차르트는 너무 천재다.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3장, 4장, 5장을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똑똑해야 할까? 이 장에서는 기억력은 학습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학습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도 예전에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기억력이 꽤나 좋으셨던 어느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분한테 100개가 넘는 그림이었던가요? 내지는 100개 정도에 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림이었는지 아무튼 숫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외울 수 있는 100개 이상이 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그림을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외우고,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그런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 분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100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100개의 방 하나하나에 1부터 100이라고 해볼까요? 아니, 기억부터 히읗까지를 그 방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방에는 기억, 2번 방에는 니은, 3번 방에는 디귿. 이제 이처럼 기억, 니은, 디귿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외운 방 안에 하나하나씩 그 외운 방 안에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8개까지인가 7개에서 8개 그 정도 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훈련을 하면 진짜 100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때 스타킹에서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3장에 당신은 얼마나 똑똑할까와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일부로 기억력도 학습하고 훈련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IQ도 높아야지 꼭 똑똑하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책에서 아주 길게 나와 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물론 비전문가들도 인간에게는 IQ 검사로 측정할 수 없고 그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다른 뛰어난 능력이 많다는 이유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판적 사고래요. 비판적 사고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지만 IQ 검사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성, 정직성, 인내심, 지혜 등 우리가 이렇게 또 높이 평가하고 더 잘 이해하고자 애쓰는 인간의 다른 특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꼭 IQ로만 그 사람이 똑똑할 수 없고 이제 다른 면, 비판적인 사고나 사교성, 정직성, 인내심, 지혜 등으로 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말에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장에서는 재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로 가장 위대한 미식 축구 리시버 제리가 나옵니다. 제리가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리는 팀 훈련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대요. 대부분의 리시버들은 공을 잡은 뒤 잽싸게 쿼터백에게 돌아가지만 제리는 공을 받은 뒤 엔드존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리고 팀원들이 돌아간 뒤에도 을에 혼자 남아서 연습을 계속했고 오프 시즌에도 한 주에 6일씩 꼬박꼬박 훈련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미식 축구 리시버 제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들보다 혼자서 남아서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경기에서 뛴 시간은 적었으며 혼자서 했던 훈련은 주로 컨디셔닝 운동. 여기서 컨디셔닝 운동은 그 무산소 운동을 유산소 운동처럼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벌크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벌 달리기나 강도 높은 스쿼트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녹화, 테이프 다시 보기, 또 컨디셔닝 운동, 그리고 다른 선수와 함께 특정 플레이어 반복 훈련을 한다. 전력을 다하는 연습 경기는 절대 치르지 않았다. 부상의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리가 실제 경기를 한 시간은 대부분 주말 경기에 몰려 있었다. 스스로 맞춤형 훈련 계획을 세웠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혼자서 훨씬 많은 훈련을 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했으며 나이에 대한 관습적인 한계에 도전하며 혼자 하는 연습을 통해 극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5장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피드백을 해줄 교사나 스승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성과 중에서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부분을 예리하게 찾아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그 개선해야 할 필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4시간에서 5시간의 연습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스스로 혹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찾아내 방금 끝낸 연습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을 또다시 반복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결코 타이거 우즈가 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가 얼 우즈가 아니기 때문이다. 얼 우즈는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나 타이거 우즈처럼 그런 지금 골프에 빼어나시거나 음악 쪽에 이렇게 빼어나신 아버지를 두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요. 6장 보고서 좀 신선했어요. 5장도 보고서 5장에서도 우리 아빠가 이제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나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6장에서도 꽤 신선한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증거를 살펴봄으로써 평범한 사람이 올바른 연습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위대한 성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이론적 틀이 완전히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엔진이 자동차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비슷하다. 엔진이 자동차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동 원리를 모르면 자동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없고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원리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실력 향상의 대부분은 연습 초기에 잠깐 동안 이루어지고 그 시기가 지나면 연습량을 아무리 늘려도 실력은 조금밖에 나아지지 않는다. 상위권 선수들은 반응 속도가 더 이상 향상되기 힘든 지점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그러나 최상위권 선수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찾아낸다. 학자들은 테니스 선수들에게 다른 선수들의 서브 장면을 보여주고 정교한 장비를 이용해 그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했다. 실력이 보통인 선수들의 실력이 보통인 선수들은 그 눈동자의 초점이 공에 맞춰져 있었대요. 하지만 서브 동작이 시작되고 라켓이 볼에 맞는 그 짧은 순간, 브레이든이 볼트를 감지해내는 그 순간에 최고의 선수들은 공을 보고 있지 않았다. 뭘 보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 정말 신선합니다.
그들은 상대편의 엉덩이, 어깨, 팔에 꽂혀 있었다. 학자들은 라켓이 공에 닿는 순간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물었다. 공을 보고 있던 보통 실력의 선수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알았다. 그리고 공이 땅에 닿기도 전에 서브 받을 지점으로 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뛰어난 선수들은 미리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앞의 것을 본다는 이야기죠. 뛰어난 성과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더 빨리,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련한 운전자들과 초보 운전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실험했다. 이들에게 운전자 시각에서 위험한 사고 순간을 담은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초보자들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숙련자들보다 더 오래 걸렸다. 숙련자들은 반응 시간의 한계 때문에 초보자들보다 빠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상황을 더 빨리 이해했다. 따라서 그에 대처할 시간도 더 많았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은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미리 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성과자들의 뛰어난 인식 능력은 시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그들은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대상을 만지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앞을 미리 내다본다.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대개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에서 나오며 한두 번 하다가 말거나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의 원리를 적용해 꾸준히 익혀 나갈수록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최고의 선수들은 더 적게 보고 더 많이 안다고 합니다. 정보를 얻는 데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제약이 따른다. 시간과 비용이다.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경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최고 성과자들은 광범위한 연습을 통해 자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그럼 이런 이제 원리들을 알았다면 기억력, 이제 이렇게 원리를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기억했지만 그 필요했을 때 이 기억력 어떻게 꺼냈을 수 있냐 에서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체스 고수들의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최고 의사들의 진단, 프로그래머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건축가의 설계, 경영자의 전략 선택, 그리고 그 밖에 뛰어난 성과자들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기억력이 좋은가 하면요. 자기만의 기억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특별한 힘은 기억해야 할 대상을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장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양은 비슷하지만 그 기억하는 자기만의 방식들이 다들 있었대요. 최고 성과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뛰어난 검색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최고 수준의 진찰 전문의들은 보통 수준의 전문의들보다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한다. 습득한 정보를 더 높은 차원의 추론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초보자들보다 전체 프로그램의 구조를 훨씬 더 잘 기억한다. 그렇게 구조를 만든 의도와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전자공학 초보자들은 전자회로도를 보고 구성 요소를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주요 기능 집합을 생각하기에 그것을 더 잘 기억한다. 이 이외에도 철저한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원리는 미리 내다보고,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이 아예 다른 거죠. 그 평균 사람들이랑, 보통 사람들이랑 전문가들은 만약에 공이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던지는 상대방의 몸짓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을 기억력인 면에서는 자기만의 저장 장소를 확실하게 구축해놔서 빠르게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그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그 계획된 연습의 원리를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원리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이 방음이 안 되는데 옆에서 이사하는 집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